기해년에 소띠 갑 일간에 대해서 기해년 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만세력을 찾아보시면, 만세력은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분히 공짜로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만약에 내가 1975년 6월 28일에 새벽 만약에 2시 2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만석을 집어넣을 때 여기서 1975, 0628, 0220 이렇게 숫자로 12자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음력이나 양력을 갖다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력이나 양력, 음력이라면 음력이라는 체크를 하게 되시고, 남자냐 여자냐 이 여부를 체크하셔서, 만약 여성이라면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런 자리가 뜨게 됩니다. 요런 글자가 뜨게 되고, 여기가 년이고 여기가 월이고, 여기가 요 자리가 일이 되고 여기가 시가 돼서, 제가 지금 사주를 갖다 풀어주는 기준을 요 띠라는 거, 요 연에 있는 요 축이라는 것이 소띠라는 말이 되고요. 요 위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요 부분이 소위 말하면 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에서 만세력을 찾아서 내가 무슨 띠에 무슨 일간인지 그거를 아시면, 제가 쭉 촬영해서 공개하는 비디오 중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구들 중에서 오늘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식구들의 생년월일을 집어넣어서, 또 이 경우에는 시를 몰라도 됩니다. 날짜만 알면 됩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만 기록을 하면, 이렇게 처음 요 자리와 요 자리의 글자를 보고서, 이것이 요 타이틀 중에서 소띠와 소띠의 갑일간에 해당되는구나. 제가 타이틀 이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럼 그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보시면, 이것이 내 운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해년이 이제 되면은 그 사주 명리에서는 이걸 다 정제라는 기운으로 받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기해라는 글자를 써서 이 위에 있는 글자를 우리는 천간,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위에 있는 글자는 그 사람의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는 그 사람이 공직에 있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가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글자는 실제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강의를 갖다가 이제 주로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실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해서 이 글자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치중해서 볼 때는 사실 사주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부담도 좀 있고요. 아무튼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요 정제라는 이 기해년에 요 글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띠 갑일간은 이제는 나도 안정된 소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에 세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정된 소득에 대한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 남자라면 나도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요 글자는 뭐냐? 갑이라는 그 사람한테 요 글자가 미치는 영향과 소띠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띠한테 기해년이라는 돼지가 주는 영향은 역마살이라는 겁니다. 역마살의 시기가 왔을 때는요, 일상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동의 종류를 여러 가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동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거지를 옮기는 거 외에 근무지를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낯선 곳에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환경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내가 그동안 취업이 안 됐던 사람이라면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은 기존에 하던 일에서 다른 일 쪽으로 근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내가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마살에는 이동수가 발생하는구나.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내 직업과 관련되지 않는 이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여행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보통 역마살에 들어오는 여행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여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해외여행 가시라고 여행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내가 응모를 당첨이 되어 여행을 갈 수 있거나 생각지도 않은 해외 출장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개모임 같은 데서 예정이 없던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년에는 이 다양한 내가 사는 곳과 근무지와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여행을 많이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동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역마살에는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동을 하지 못할 때는 이때는 병에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려면 그냥 간단한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내년을 잘 넘길 수 있는, 소띠라면 잘 넘길 수 있는 방책이 되겠죠. 자, 또 갑이라는 일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렇게 재물운이나 요 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애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애운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가 되고 여자한테는 세모 정도가 되는데요. 이 세모가 되는 것들은 자기 사주에 어떤 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드러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좀 비교적 열리게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 정도로 되는데 만약에 내 사주에서 여자 한 명의 사주에서 관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나는 이 연애운 쪽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못한 정도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나한테 연애운이 열리기보다는 다른 쪽의 운을 더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은요. 재물을 살펴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현금성 재산이냐 아니면 문서형 재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문서형 재산이라면 가령 어떤 내가 문서를 쥐거나 자격을 쥐거나 그럼으로써 내 재산이 형성되거나 나의 지적 어떤 자산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문서형에서 문서 쪽의 재물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 근데 현금 유동성, 내 주머니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악화되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어지는 3년 동안은 현금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재물운은 나는 문서 쪽에서의 재물운은 좋지만 나의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의 재물운은 점점점
내년부터 3년간 점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운 쪽으로 보면요. 취업운을 갖다가 가령 자격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과 일반 스펙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자격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이나 기술이나 라이센스 이걸 갖고 취업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매우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일반적인 그냥 대졸 스펙이나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스펙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어학 같은 거에 그냥 스펙만 갖고 취업을 할 때는 상당히 운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취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만의 자격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문을 두드려 보시면 취업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나는 그냥 가진 거는 그냥 학벌과 몸뚱이밖에 없어. 그럴 경우에는 좀 취업이 좀 어렵습니다. 자, 시험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의 자격시험을 보거나 입사시험을 보거나 할 때 시험 쪽에서는 굉장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게 자격이라든지 입사 쪽도 좀 제한된 길이겠죠. 내가 가진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그 자격도 있고 거기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은 열리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취업 시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됩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시험이 좋다는 것은 뭐 대입이라든가 아니면 자격 시험 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만약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이런 쪽의 고시성 시험이라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반적인 뭐 입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은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좋은 쪽은 임대사업 쪽입니다. 임대사업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임대사업은 쉽게 말하면 그냥 부동산 임대도 괜찮고요. 또 하나 시설 임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뭐 골프장이라든가 인도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당구장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설 임대 사업이 되겠죠. 다음에 뭐 커피숍 같은 경우도 어떤 프랜차이즈 형태로 한다면 시설 임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내가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시설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숙박업도 괜찮겠네요.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사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어떤 제조라든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내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래서 고객을 맞이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사업은 내년부터 역마살이 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업종을 바꾸거나 주요 아이템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타겟 고객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변화를 하지 않을 때 내년을 시점으로 해서 점점점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가장 보수적으로 작은 계획을 짜시라. 두 번째, 가능하면 업종을 바꾸는 쪽으로 가셔라. 업종을 바꾸는 쪽은 앞으로 3년간은 불황에 좋은 그런 업종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